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셧다운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이제 정부 여당에서 배당 소득에 대한 세율을 25%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으로 내릴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미국의 경제 지표 부진이라든가 AI 버블론이 이제 해소되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일단 부정적인 요인보다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화학증권, 운송창고 뭐 이런 것들 매수하고 전기전자, 기계, 운송 장비는 팔았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지난주 수요일을 피크로 계속해서 이제 매도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좀 자세히 보면 좀 아슬아슬한 것도 있어요. 뭐 이런 내용들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 정책 관련주들, 그러니까 배당 소득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지주사, 증권주 이런 종목들이 강했고 대형주 중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또 급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다 올랐는데 한국이 튀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넘어온 재료 말고 자체적인 어떤 재료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유난하게 많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술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지난주 연속해서 음봉이 나오면서 뭐 꼬리 달고 계속 반등하는 시도는 있었는데 워낙 변동성이 컸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뭐 이렇게 꼬리 달리고 나면 이틀 이내에 큰 상승이 나와야 이제 바닥을 친 걸로 본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꼬리 달고 큰 상승이 안 나왔었잖아요. 근데 오늘 지난주 금요일 꼬리 이후에 이제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사이클의 바닥은 친 거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조금 뭐 아슬아슬한 건 뭐였냐면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3주 연속 월요일마다 100포인트가 넘게 올랐어요. 10월 27일부터 해서 월요일마다 100포인트 넘게 지수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주중에는 다 그냥 제각각에 그러니까 월요일에 기분 좋게 해놓고 주중에 두들겨 패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월요일 좋다고 해서 이제 반드시 올라가는 건 아닌데 어쨌든 월요일 4주 연속 1.7% 이상 상승 그리고 3주 연속 100포인트 이상 상승,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그래서 이제 시황 보는 데는 좀 중요한데 제가 코스닥이 이평선 되게 좋아한다. 그래서 21선을 바로 회복하느냐, 만약에 회복이 안 되면 저 850까지 갈지도 몰라서 주초의 회복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 근데 다행히 오늘 21선까지 회복되는 이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1200개 이상 상승 종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1200개 이상 상승을 해야 광범위한 매수가 가동이 된 거기 때문에 특정 종목 몇 개 가지고 대형주 가지고 지수만 올리는 거 말고 전체적인 어떤 매수가 확 한번 유입되는 게 나타나 줘야 그 다음에 밀려도 또 매수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다행히 이제 1300개 이상 종목이 올라가서 좀 기존의 어떤 매수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그런 매수가 이제 유입된 걸로 보여집니다. 뭐 이렇게 이제 시장이 움직일 수 있었던 거는 뭐 일단 셧다운 해제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뭐 가게 지금 $2,000 이상씩 수표 준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당 소득 관련된 뉴스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지는데 하나하나 짚어보면 우선 이제 첫 번째가 셧다운이 해제되는 걸로 일단은 이제 보도가 됐죠. 왜냐면 이제 상원에서 일단 표결해서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뭐 이게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였잖아요. 일단 그 미국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미국의 야당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오바마 케어를 갖다가 1년 동안 일단 연장해 놓고 그 사이에 위원회 만들어서 합의하자 뭐 이런 식의 어떤 타협안이 나왔다 뭐 이런저런 이제 나오면서 뭔가 물밑에서 협상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근데 일단 오늘 민주당 의원 10명 정도가 이제 통과시키자 일단 이렇게 이제 돌아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방 공무원들 해고하지 말고 일단 이 사람들 보호하자. 해고 없이 가자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임시 예산안입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라 이제 몇 달 정도 요거 가지고 이제 쓰고 몇 달 후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예산안 협상을 해야 돼요. 일단 이제 연말 쇼핑 시즌도 있고 하니까 일단 넘겨놓고 나서 계속 시간 벌어놓고 협상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하원까지 가야 되겠지만 사실상 이제 통과된 걸로. 그러니까 다음 절차가 하원 표결, 그 다음에 대통령 승인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언론에서는 이제 통과된 걸로 기정사실로 하고 있죠. 이게 아무래도 그 여당이 이번 최근 선거에서 완전히 대패한 상태고 또 이제 추수감사절, 연말 쇼핑 시즌 이렇게 이어지는 이제 쇼핑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거 놓치면 경제지표 나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앞두고서 이제 정치권이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급한 불 꺼놓는 그렇게 되면서 셧다운이 진행되면서 이거 소비가 줄어들겠네. 그다음에 경제지표 조사가 안 되니까
경제 상황 자체를 예측을 못하면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컸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되면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하나 이제 미국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관세로 정부 소득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국민들에게 인당 2,000달러 정도 배당으로 지급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언론들 대부분 다 이게 법원 판결 앞두고 좀 분위기 돌아가는 게 그 광범위한 관세는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이 날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 근데 이 판결이 될 걸로 앞두고서 여론전을 펼치는 것 같다. 이게 뭐 1인당 2,000달러면 뭐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돈을 준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론들이 그럼 뭐 관세해서 우리 돈 주는 거니까 괜찮지 뭐 이렇게 사실은 조삼 못하죠. 예,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여론전을 펼치는 걸로 보는데, 다만 이제 이 기사, 이 분석 기사에서는 개인들한테 돈이 돌아가면 저 돈으로 주식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주식시장에 돈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센트 장관은 아직 대통령하고 자신이 논의한 건 없고, 그래서 아마 감세, 돈을 수표로 주는 게 아니라 아마 감세 형태로 될지도 몰라. 이렇게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트럼프의 의도는 그냥 돈으로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미국 선물로 올라가는데 이 재료도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좀 지수 선물을 올렸고, 이게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거 최고세율 25% 될 것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는 이제 배당소득이 모든 금융소득하고 합쳐져가지고 그 소득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럼 배당을 따로 빼자. 그러니까 배당을 따로 빼가지고 하면 세금을 좀 깎아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배당을 따로 빼놓고 거기에 대해서 세율을 계산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안은 3억 원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는 35% 세율 적용하자. 이런 거였는데, 여당은 아예 25%로 낮추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장사 대주주 평균 지분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게 1인 대주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주주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세금을 너무 높이 해버리면 배당을 일부러 낮출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배당세율 자체를 좀 낮춰놓게 되면 이제 세금 어차피 덜 내도 되니 배당금 자체를 높이자, 뭐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을 높이게 되면 이제 투자자들이 주식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25%냐 35%냐는 주식시장에 상당한 어떤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였는데,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는 25%였고 그쪽으로 여당은 물론이고 이제 정부 쪽도 이제 그 분위기로 가는 것 같다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된 어떤 배당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이제 하이닉스가 오늘 5% 가까이 올라가서 종가 기준으로 거의 신고가 그 부근까지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근데 오늘 하이닉스는 뭐 TSMC에 이제 엔비디아가 뭐 제품 생산 2배로 늘려달라 뭐 이렇게 요청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키옥시아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키옥시가 대주주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낸드 업체인데 이 종목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가 또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이제 뭐 하이닉스가 좀 돋보이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제 급반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면 지난주에 이제 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그거 앞두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지분 정리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평선에서 이제 멀어지게 되면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다. 그래서 주도주가 깨지면 시장의 사이클이 끝난 걸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이닉스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업종이 이제 배당 관련된 이슈로 배당의 금에 대한 소득세율이 낮춰질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업종도 오늘 뭐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오늘 미국과 중국 간의 상호 관세를 이제 일단 그러니까 유예하는,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효가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그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면은 니네들 한 방 먹일 거야, 이렇게 경고를 받았던 업체였잖아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뭐 중국 때문에 이제 매출 올리고 있는 게 그렇게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상징적인 의미에서 어쨌든 그 여파에서도 좀 벗어나는 측면이 있죠. 뭐 주가가 그것 때문에 오늘 반응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오늘 자동차주들도 올라갔습니다. 사실 자동차주는 관세 협상이 되건 이제 트럼프가 위법 판결을 되건 어쨌든
관세 국면에서는 조금 한숨 돌린 종목인데 1차적으로 강하게 올라갔다가 이제 그동안에 매물을 좀 맞았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좀 반전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출하고 관련된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배당하고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두드러지게 좀 강세를 보였고요. 뭐 시총 탑10 중에서는 뭐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는 이제 뭐 거래 중지 상태니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지수 상승폭의 한 35% 정도 담당을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 다 올랐어요. 뭐 특별히 무슨 업종이 주도했다 이런 건 아니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탑10에서 오른 종목이 4개밖에 없었어요. 이게 이제 그런데도 지수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쪽보다 그동안에 부진했던 중소형주, 이게 흐름상은 더 좋죠. 예, 그동안은 이제 뭐 대형주 몇 개 가지고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만 골라서 올라갔었는데 중소형주 쪽으로 매수세가 번졌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좀 살아났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측면이라서 좀 다행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에서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일단 진정됐죠. 지난주 수요일 2조 한 5천억, 목요일 한 1조 6천억, 금요일 이제 금요일 또 거기서 1조 원 빠졌고, 그러니까 오늘 또 추가적으로 매도가 줄어서 장중에 거의 마감 직전까지 순매수였다가 이제 마감 직전부터 이제 순매도로 살짝 바뀌었는데, 다만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 비중은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도 비중은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보다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30%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매수 비중이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그 매수 들어오지 않았으면 기존의 매도가 오히려 세진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줄어드는 데다가 선물이 이제 장중에 매수가 되게 강했잖아요. 선물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되면서 기관 쪽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가동이 되고, 그러니까 뭐 선물 매수한다라는 건 지금이 예를 들어서 4,000인데 앞으로 지수가 4,200 갈 거잖아,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계에다가 입력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이 4,000인데 앞으로 4,200 갈 것 같아, 난 그쪽에 베팅을 했어, 이래 버리면 기계가 딱 있다가 지금 4,000에서 주식을 사두면 나중에 4,200에 팔겠구만 하고 주식을 사거든요. 그게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올라가는 원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선물 매수의 원리가 그건데, 어쨌든 그 덕을 좀 본 거죠. 그래서 오늘 한편으로 보면 지수 올라가고 한 건 좋은데 현물 매수가 가동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 시각은 뭐냐면, 그래 일단 오늘은 올라가는 게 맞아, 근데 더 올라갈지는 봐야 알겠어. 그래서 확신보다는 일단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조금 더 보자, 이런 신중함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목은 삼성전자 매수했고 하이닉스는 오늘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까지 매수로 돌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를 매도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아직은 확신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재료에 반응을 해놓고 한 번만 더 보자, 한 번 더 보자, 뭐 이런 신중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 쪽에 네이버, 카카오, 뭐 조선, 금융 이런 것들이 이제 매도 쪽에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종목 매수가 5,500억 정도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들, 뭐 지주회사,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매수에 좀 들어가 있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업종별 특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나 제약바이오나, 그러니까 업종별로 업종 안에서 좀 골라 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기관도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지난주에 제약바이오하고 그 반도체 잘 샀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도 매수한 종목군들의 그런 종목들이 포진하고는 있는데 매도 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업종 내에서 좀 골라 사는 그런 모습에 2차 전지는 에코프로비엠은 다 사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보여서 업종보다는 이제 종목 골라 담기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뭐 좀 요약을 해보면, 그 임시회산안 합의되고 나서 금융시장, 제가 왜 금융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그 달러 금리, 우리나라도 채권 금리라든가 뭐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안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 AI 관련주들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왜냐면 그동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 AI 버블론이 있었는데, 그게 AI 버블론이 진짜 버블 때문이 아니라 셧다운 때문에 걱정이 되는 가운데 그동안에 이제 투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니까 그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AI 관련주가 많이 빠졌고, AI주가 빠지니까 버블론이 그제 가서 부각된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웬만하면 미국에서 AI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해결이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이제 다른 종목은 올라가는데 AI주는 빠진다 이래버리면 투자들이 시장이 뭔가 침침한 거를 남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구도,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축소는 됐는데 아직까지 하이닉스는 팔고 있고 순매수까지는 안 돌아왔다. 대형주는 오늘 중성주는 샀어요. 근데 이제 대형주는 아직 안 샀거든요. 그래서 좀 어정쩡한 상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다행인 거 우리 증시가 아시아에서 제일 셌던 이유 정책 효과가 다시 가동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거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효과 때문에 하루 말고 이틀 안에 한 번만 더 밀고 올라가면 시장이 좀 세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 이제 여기서 다행인 건 최근에 신용이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급등락 나오고 종목들 급락하는 종목들 나올 때 신용으로 그걸 받은 투자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차하면 이 물량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사실 되게 아슬아슬한 자리였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의 반등이 한숨 돌리게 됐는데 뭐 어쨌든 제가 이제 뭐 차트 보고 한번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큰 하락 이후에 꼬리 달고 올라오고 이틀 안에 큰 상승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틀 안에 한 번 더 올라가 주면 이제 완전히 장세가 뒤집어진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안에 한 번만 더 밀어주면 이제 신용에 대한 걱정은 거의 덜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꼭 시황일지 같은 거나 종목일지 꼭 쓰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블로그에다가 그걸 계속 써요. 보면은 이거 지금 2003년 이후부터 제가 쓰고 있거든요. 보시면 뭐 이렇게 쭉쭉 가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날이 있었다. 이날 뭐 지수가 급락을 했다. 그러면은 제목에 그걸 쓰세요. 그 이유를. 예, 뭐 오미크론 확전자가 발생을 해서 2021년도에 막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졌구나. 그때 이제 코로나 국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모더나 시효가 뭐 오미크론 때문에 뭐 심각해서 시장이 어떻게 됐어. 그래서 많이 빠졌어. 이런 거를 스토리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때 과거의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구나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면 나중에 시장 대비할 때 이건 이 정도 악재로 지나가는구나 아니면 심각한 거구나 이게 가늠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황일지 같은 걸 써놓으면 그래서 저는 제 블로그에다가 쭉 써놨어요. 근데 블로그에는 한 십몇 년치밖에 없는데 제가 예전에 다른 데다 적어놓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도 개인 블로그 하나 만들어서 이런 거 적어두면 나중에 시장 읽고 할 때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들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만들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중으로 6만 넘어갈 것 같은데 좀 구독하기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나중에 꼭 보답할 게 있으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